규칙이 없는 실전 격투기는 테크닉보다는 힘과 피지컬이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믿고 길거리 싸움에는 격투기 수련보단 벌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죠. 이 말이 과연 사실인지 가려내기 위해 한 무규칙 격투기 경기가 열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차도루 채널에서 간단하게 다루어 봤던 경기이죠. 때는 1994년 4월 4일이었습니다. 1992년 미스터 유타 출신의 몸무게 113kg의 보디빌딩 챔피언이 68kg의 그레이시 주짓수 고수와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 룰로 싸우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그레이시 주짓수는 미국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짓수의 강함을 미국 전역에 알리기 위해 UFC에 출전도 하고 라디오 등의 방송을 통해 우리가 세계 최강 실전 무술입니다. 그 누구도 좋으니 언제든지 도장 깨기에 도전하세요. 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시의 미국 진출 전략은 말 그대로 도장 깨기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기 말고도 다양한 격투기 선수나 무술 고수와 무규칙 룰로 붙는 영상은 인터넷에 많이 퍼져 있죠. 말보다는 실전 싸움을 통해 주짓수의 강함을 보여주겠다는 이들의 전략은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번 경기가 열린 해인 1994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UFC 1이 1993년 11월에 열렸고 당시 UFC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미국에서는 주짓수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시기입니다.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던 미스터 유타 출신의 보디빌더 랜스 배철러는 한 라디오 방송 도중 실전 싸움은 힘과 피지컬이 전부이고 아무리 열심히 무술을 배워도 절대로 힘과 체급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다는 강한 발언을 합니다. 마침 랜스의 주변인들은 그레이시 가문이 오픈 챌린지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그에게 전하는데요. 떡밥을 제대로 물은 랜스는 자신이 직접 도장 깨기에 도전해 주짓수 고수를 뚝갑 해주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레이시 가문 측에서는 랜스와 붙을 상대로 68kg의 주짓수 블랙벨트 2단 지금도 주짓수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레전드 페드로 사우어를 출전시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페드로는 주짓수를 접하기 전에 복싱, 유도, 그리고 태권도도 배웠다고 합니다. 물론 주짓수만큼 깊이 있게 수련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무술과 격투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건 살짝 TMI입니다만 사우어는 1990년에 주짓수를 미국에 전파하기 위해 그레이시 가문과 같이 브라질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요. 당시 만 35이었던 사우어는 브라질에선 자신의 전공인 경제학을 살려 증권 중개인으로 살아갔으며 남는 시간에 주짓수를 수련했다고 합니다. 야, 역시 사람 일 모르네요. 아무튼 그레이시 주짓수 고수와 보디빌딩 챔피언의 싸움을 구경하러 300여 명의 인파가 도장에 모였습니다. 규칙은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 룰. 손톱이나 이빨을 사용한 공격과 눈찌르기를 제외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굉장히 야만적인 룰이었죠. 낭심 공격과 머리카락을 잡고 때리는 등의 행위가 모두 허용되었고 두 사람은 글러브도 없이 맨손으로 싸웁니다. 체급 제한과 시간 제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를 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두 선수의 몸무게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페드로 사우어는 150파운드, 68kg가 맞고 보디빌딩 챔피언인 랜스 배철러는 113kg입니다. 페드로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고 랜스는 키가 작고 굵은 체형이었던 것이죠. 15년도 더 된 경기이지만 최근까지도 거론되고 있을 만큼 주짓수 그리고 격투기 역사에 굉장히 큰 인상을 남긴 경기입니다. 그렇게 경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레이시 가문이 자주 썼던 무릎을 향한 옆차기입니다. UFC에서 호이스 그레이시가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의 스타트를 끊었죠. 다리에 데미지를 주며 상대방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다리 공격에 정신을 팔리게 하여 집중력을 흐트려 놓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다리 공격이 부담스러웠는지 배철러는 다리 공격을 저지하려고 손을 내리게 되고 가드가 비자 바로 주먹을 꽂아 넣는 페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주짓수는 이때 당시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스포츠화가 되어 타격을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94년 당시에는 주짓수 대회가 아닌 실전 싸움이 주짓수 수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짓수 고수들이 이처럼 펀치와 킥을 섞어주는 모습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코피가 나기 시작한 보디빌더입니다. 타격에서도 밀리다 보니 보디빌더는 반강제적으로 태클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등이 땅에 닿자마자 페드로는 자신의 오른발로는 땅을 짚고 왼발로는 랜스의 오른다리를 들어 올리며 자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 풀마운트를 차지하지만 역시 힘 차이는 어마어마하네요. 기술이 아닌 순수 힘으로 다시 순간 포지션을 뒤집어 버리는 랜스입니다. 랜스는 파운딩을 날리기 위해 두 선수 몸과 몸 사이의 거리를 벌리려고 하지만 페드로는 양다리로 랜스의 하체를 묶어놓고 양손으로는 그의 상체를 끌어안으며 공간은 주지 않았습니다. 페드로가 마운트 자세를 붙들고 있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그는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두 선수의 몸과 몸 사이의 거리를 좁혀놓는 것을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양 선수의 몸과 몸이 밀착한 상태라 펀치의 무게가 실리진 않았지만 일단 파운딩을 시도하는 랜스입니다. 파운딩을 시도하는 동안 랜스가 순간 빈틈을 보이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포지션을 뒤집으려는 페드로. 스웩을 계속 시도하지만 무게중심을 낮게 잡고 있는 랜스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당한 스웩, 두 번은 안 통한다는 것일까요? 타이밍을 노리던 페드로는 다시 한번 스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운트를 쉽게 내주지 않는 랜스. 순간 다시 상위 포지션을 점유한 랜스는 파운딩을 시도하는데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스가 정타를 맞추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깔려있는 페드로가 오른손 펀치를 하나 꽂아 넣죠. 도복을 꽉 잡고 있는 랜스. 페드로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으로 컨트롤하려는 모습인데요. 손을 길게 뻗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페드로는 바로 안바각을 보고 서브미션 시도에 들어갑니다. 구경꾼들 난리가 나죠. 안바에 잡힌 랜스는 본능적으로 팔을 빼내기 위해 일어나려고 하나 페드로는 그런 랜스의 움직임을 캐치하고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레이시 가문축의 말에 의하면 여기서 랜스가 탭을 쳐서 페드로가 팔을 놔주었다는데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경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랜스는 자신이 탭을 치지 않았는데 페드로가 서브미션을 풀었고 심판이 갑자기 개입하고 승자 선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바를 걸었다가 풀린 후 페드로는 랜스를 밀어내고 갑자기 일어서 버리고 랜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왜 말렸냐 라는 제스처를 보입니다. 일어난 뒤에도 랜스는 억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관계자가 황급히 그를 끌고 나가버립니다. 지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때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살벌해서 조금만 더 항의했다간 편한 말로 다구리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랜스를 데리고 일단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15년이 넘도록 양측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경기 내내 페드로가 유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육안으로만 봐도 페드로가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가한 것도 사실이죠.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페드로 본인이 말하길 랜스가 경기 이후 자신에게 여러 차례 도전했고 모두 격투기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페드로가 운영하는 주짓수 도장에 등록을 하고 페드로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온라인 격투기 커뮤니티에선 페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추측성 댓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인터뷰에 출연한 랜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레이시가 푼 경기 영상은 원본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편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페드로가 유리했고 그가 경기를 이긴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격투기로 치면 10대 9 정도의 경기였지 그레이시 측이 주장한 것처럼 완전히 갖고 놀지도 못했고 편집당하긴 했지만 랜스는 자신도 페드로 안면에 정타를 나름 많이 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짓수 고수인 페드로가 바닥에 깔린 뒤부터 스웩에도 여러 번 실패하고 마운트 포지션을 유지하지도 못해 나름 고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튼 보디빌더인 랜스는 오늘날까지 심판이 경기를 너무 일찍 말려서 억울하다는 눈치입니다. 자신이 파워로 테크닉을 눌러버릴 수 있다고 어그로를 끈 것도 사실이고, 솔직히 경기도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주짓수 고수가 주장한 것처럼 피지컬 차이를 극복하고 자신을 어린아이 다루듯 갖고 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증명하고자 한 것들은 모두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본 주짓수 전문가들은 랜스의 팔이 짧고 굵기 때문에 안바를 걸기도 힘들고 안바가 풀린 건지 놔준 건지 알 수 없지만 팔이 풀리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랜스가 힘으로 버티고 있던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경기 자체도 15년이 넘었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경기였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113kg의 보디빌더와 68kg의 주짓수 고수가 실전과 가장 가까운 무규칙 격투기 룰로 싸우는 모습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레이시 측의 말대로 안바가 제대로 들어가서 랜스가 탭을 친 것일까요? 아니면 랜스의 말대로 심판이 상황 판단도 제대로 안하고 멋대로 일찍 경기를 말려버린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 주짓수는 수준도 높아졌고 스포츠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이때 투박한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실전 지향적인 주짓수가 그리우신 분들은 주짓수 천재 에디 브라보가 만든 컴뱃 주짓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스탠딩 상황에선 타격이 금지되어 있지만 그라운드로 가면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 있죠. 당연히 무규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전 싸움을 대비하여 발전하던 과거의 올드스쿨 주짓수의 향수를 살짝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